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연휴 이제 다 보내고 맞이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연휴가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연휴가 없다, 네. 빨간 날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마지막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올해 성탄절에 그 토요일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대체는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휴일 모를 아니구나.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맞아요. 연휴 마지막이네. 훅 쉬셨어요? 네. 어디 뭐 그냥 지난주 휴일 끝나고 화요일 날 와서 네, 방송했고 맞아요. 이번 주 또 그랬거든요.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 그러네요. 그래서 언제 좋아질까 이러고 있습니다. 참 몸은 편했을지 네. 모르겠지만 연휴 동안 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또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파란불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도 쉽지는 않고 그래도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 지금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앞날을 한번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상류층님 반갑습니다. 동방박사 짱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시고요. 마그마님, 동백님 반갑습니다. 윤수짱, 김시용님도 오셨고요. 행투 가이드님, 또 베네치아님, 또 LT젠 최님과 영자김님도 오늘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송영배님 이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귀연야옹님, 보라맨커님 보고 팠어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야인개미님께서 테림 포장 가지고 계시네요. 자, 매수가는 3,995원입니다. 비중은 7% 매수하셨고요. 전문가님, 저 종목 선택 잘한 건가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5%대 하락했고 오늘의 종가가 3,995원입니다. 오늘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접근한 종목, 바로 또 종목 채택이 되셨습니다. 잘 네. 사셨어요? 오늘 종가에 사셨는데 만약에 벌써 매도 시점 궁금할까요? 그래서 사고 이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은 단 10%를 사도 자신과 확신, 잘하는 종목을 사면 만약에 내려가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7% 비중이니까 만약에 내려가면 더 사도 될 종목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95억, 당기순이 45억이 났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230억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금방 보듯이 저도 이 종목은 거의 뭐 보지 않는 소형주라서 평상시에는 안 봅니다. 옛날에 테림포장 뭐 많이 알지만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저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순서대로 봅니다. 금방 저도 몇 분 사이에 자 보면 이렇게 기업 편남에 보면 HTS 다 나옵니다. 테린 포장인데 골판지 상자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골판지 회사구나. 상자 골판지 상자면 우리 택배라든지 이런 보면 종이 상자 있잖아요. 포장지. 이 포장지를 하는구나. 그러면 포장지가 잘 팔릴 때는 뭐 택배가 많이 위주로 한다. 온라인 한다든지 요즘 온라인 판매 시대잖아요. 소비 시대니까 택배 상품이 많이 늘어나서 수혜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주로 나가지 않고 시켜 먹는다 하면 여러 가지 공산품뿐만 아니라 그러면 골판지가 많이 소비되구나. 그럼 골판지 수익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면지 제품, 골심젤 이면지 제품의 주력인데 그래서 이쪽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쪽에 포장도 해서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포장 같은 것도 해서 대체품, 서치로 포면 이런 쪽 해서 같이도 하고 있어서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거나 근데 골판 작년에 이제 사실은 작년에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19의 수혜주로 해서 근데 작년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통제를 잘해서 올해 상반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과거 2018년도 357억 영업이익 난 적이 있는데 그거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올해 이제 확실하게 비용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급 차질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종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곡물도 마찬가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판매 가격을 실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요는 단단히 있는 사람 판매가 올라가니까 이익이 급증한 거죠. 그래서 이익이 급증했구나. 그럼 회사는 올해 한 400억 정도 이익이 나오면 지금 현재 영업 시가총액 2,800억이니까 고평가는 아니죠.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니까 이 주식은 2018년도 357대 영업이익 나왔으니까 실적이 좋아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좋았어요. 잘 올라갔죠. 그래서 수혜 받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딱 즉 실적이 등락이 심했던 거죠. 주가도 등락이 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을까? 저평가되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저평가 종목은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300억, 200억대 이익을 계속 나고 있으면 주식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한 3,500원 이렇게 평상시 있죠. 이렇게 2018년도 그렇고 과거에 15년도 그렇고. 그래서 소형주 이 회사는 적자가 안 나고 괜찮은 포장지 회사니까 골판지. 그러면 쭉 빠졌을 때 저 3,000원 정도 초반 내에 와 있을 때 사놓고 있으면 어떤 뭐 몇 년 동안 들고 있으면 2,000 예를 들어서 16도 사가지고 있으면 한 몇 년 동안 두세 배는 나오고요. 또 바닥에서 2,000원대 한 3,000원대 오면 사놓으면 또 더블 정도 나오고 지금 또 제자리에 왔어요. 그죠? 자, 이 소형주의 특징입니다. 좋은 주식도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막 올라갔다가 돈이 걷어져 돈이 힘이 없으면 쭉 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나 차트를 모르신 분이나 중소형주 시세를 잘 모르신 분들은 소형주에서 맨날 다른 사람 1급 투자자나 이 다른 사람 돈 버는 거 내가 그거 가서 설거지 한다든지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죠? 거래가 실렸잖아요. 실리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강력한 거래가 여기 있습니다. 6,700원부터 7,000원대. 그럼 지난번에도 여기 있었네. 옛날 2019년도, 2021년 뒤에 또 갔어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도, 19년도 물렸던 분들도 8, 9천원 물려가지고 2,000원대까지 와가지고 마음고생했는데 건력 손절하고 기다렸더니 결국 번져놨네. 또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여기서 물렸던 분들은 7,000원, 뭐 8,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물렸던 분들은 또다시 기다리면 실적이 괜찮으니까 가겠죠. 그럼 또 한 뭐 1년이나 이렇게 이상 기다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원, 오늘 사셨으면 4,000원이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가도 한 3,500원 정도 이하, 그러면 한 20% 정도만 내려가면 거의 완전 바닥권이죠. 그럼 거기 가서 더 사면 7%니까 거기서 한
3% 정도 사면 30% 사놓고 기다리면 2, 3년 안에 최소 뭐 1, 2년, 2, 3년 안에 또 100%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 생각으로 갖고 내려가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4천에 사가지고 다시 3,500원 이하 그러면 계속 언제 갈까? 계속 가격만 보고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전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3,800원 이하 3,200원에서 3,500원 사이 오면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목표가는 5,500원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5,500원까지는 뭐 내년에 언제든지 좋으면 가고. 그리고 요즘 이런 종목들이 소형주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작년부터 주식 초보자들이 동학개미라 일명하잖아요. 개미들이 막 와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돈이 막 되니까 막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사기만 사면 손해나는 거예요. 이제 겁먹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해서 자꾸 손절하고 내려오면 또 손절하고 어제 산 사람 오늘 손절하고 또 내려가면 오늘 사람 내일 손절하고 그래서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소형주 대다수 그래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장도 좋아져 다시 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고 회사가 좋은 것은 오히려 손절하지 말고 비중 적으면 많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오히려 소형주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형주를 중소형주를 잘 이런 안 하는데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기다리는 생각하면 기본 100%는 다 나와요. 실적 좋은 거. 그런 생각에 갖고 있는 이런 종목, 이것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고 보유하시고 5,500원까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 장기 투자하기 싫으면 바로 반등할 때 한 4,500원 정도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500원 정도에서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적이 꽤 믿을만하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셨는데요. 다만 2, 3년 정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림 포장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계속 오고 계시네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쫄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임님과 서당깨님 이름도 보이고요. 동백님, 한보람 앵커님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강금님 이름도 보이네요. 바른생활님, 방수님까지 모두 잘 오셨습니다. 종목 진단 채택되셔서 좀 시원하게 해결책 꼭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상담함은 우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배님, 다산네트웍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13,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오늘의 종가가 6,860원입니다. 단가 1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올해 초쯤에, 늦어도 올해 초쯤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표현 진짜 하기 싫은데 거의 반타작 나셨거든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20%.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초보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많은 그런 말씀드리죠. 수영을 못하면 물가에 가지 않으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한여름에 막 행랑철에 다들 막 수영가 마음 들떠가지고 나도 그냥 바닷가 해수욕장 해수욕을 해보겠다고 네. 못하지만 잠깐 발만 담궈 이런 유혹을 빠지거든요. 그러다 발 담가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기업을 잘 모를 때는 막연하게 내가 알고 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위험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알고 들어갈 때 먼저 어떤 업종에 내가 이 종목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는, 즉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돈을 피 같은 작은 단 100만 들어가도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남들도 똑같은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든지 몰라요. 그죠? 그럼 막연히 보고 TV 보다가 동방사가 막 좋다 그러니까 확 샀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자, 다산네트워크는 통신 장비예요. 5G 장비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 통신 5G 시대가 왔을 때 핵심적인 게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5G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까지 파악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5G가 이제 말 나온 단계, 초기 단계다. 그러면 어떤 게 수혜지? 그 다음에 막 중계계가 깔리면 어떤 게 수혜지? 그 다음 중계계 깔리면 뭐가 수혜지? 이런 걸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게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산 네트워크는 솔루션 회사니까 어떤 뭐 통신 장비가 들어가고 실제로 5G 할 때 관련된 뭐 어떤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솔루션, 뭐 IT 솔루션. 그러면 이런 걸 하는 회사는 아주 많아요. 저 경쟁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솔루션 회사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등락이 심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 122억 영업 이익을 냈다가 19년도 12억 적자, 작년 58억 적자. 자, 올해 상반기 볼까요? 상반기 보니까 상반기도 236억 적자, 적자가 또 심했어요. 5G가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5G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하면 18년도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강케이블 인프라 구축한 그 다음에 중계기 강대역 중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 근거리 하는 중계기 실내 중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트래픽 데이터가 막 뭐 서로 혼잡할 때 그 해결한 트래픽 관련된 회사, 그 다음에 솔루션 회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보다 솔루션 회사가 대형 많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 잠깐 15,000원 갔다가 15,000대 갔다가 지금까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 전에도 19년도 보면 여기 6,000에서 9,000 갔잖아요. 50%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KMW 같은 거 몇 배로 올라가죠? 10배씩, 그죠? 그 나는 그걸 일등주를 피해서 5G 다산 네트워크 안 올랐던 주식을 찾으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주식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5G 시대가 거의 다 깔리고 전국 LTE 기준으로 보면 한 70%까지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깔렸는데 이제 솔루션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왔어요. 이건 경쟁력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끝없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올해 6월 달에 11,000원에서 지금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적자가 심한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 적자가 올해 상반기 200억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나왔을 때 나도 팔아야 되는 거죠. 13,000대 작년도 올해 1월 달에 다산 네트워크 이제 안 올라갔던 5G다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죠. 미래 실적 불투명한데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10,000원이라도. 지금 6,000원 왔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6,800원이죠. 그죠? 그럼 적자도 심하고 본인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000원대 팔아가지고 7,000원이니까 팔아가지고 100% 올라가야만 회복되는 거죠. 13,000원이니까. 그럼 지금 나는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100%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았다면 이걸 손절하고 갈아타면 돼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유를 하다가 또 이제 어떤 뭐 이슈가 있을 때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손절가는 먼저 6,000원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9,3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다시 개선된다면 반등할 때 그때 좀 손절을 좀 하시면 좋지는. 물 타는 것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단 100만 원을 물 타고 싶으면 100만 원 가지고 100% 갈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돼요. 주식 100% 가는 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주식들이에요. 장이 나쁘든지 좋든지 작년에 그냥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거 살 때쯤 그냥 올 초에 사도 100% 간 주식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도 많아요. 그죠? 그것은 올랐다고 안 사서 그런 거잖아요. 실적을 안 보고. 실적을 봐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걸 사서 손실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적자 기업이라든지 실적이 불투명한 기업은 짧게 치고 나오는 그것도 아예 단타도 안 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단기 반등시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결단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손절 라인 6,000원.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결단을 좀 내려보시고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보자. 9,3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네요. 잘 참고해 보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채팅창에서 가을 남자 동방 박사님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을 남자 동방 박사 좀 제가 왜 어울리네요. 가을 남자죠? 저는 모르겠어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을 저는, 남자. 가을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시원한 날씨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 저희 마이크 살짝만 위로 올릴까요? 네. 목소리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게.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도 다시 한번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돼지난다님의 종목이네요. 이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9,000원이고요. 비중은 3%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의 종가는 54,500원이었습니다. 오늘 2%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 종목 오늘 최근에 한 3% 정도 살짝 담그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이제 도시 가스주나 가스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LPG를 이제 사와가지고 도시에 뭐 공급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형 지역난방건설 또 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원 이렇게 주유소 가스 주유소 있죠. 맞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실적도 이 회사도 원자재 올라간 좋아지는 거죠. 작년까지는 좀 등락해서 잘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때 보면 그렇게 줄었네요. 43% 정도. 그래서 매출은 이제 크게 늘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LPG라든지 이런 쪽을 공급을 많이 하려면 뭐 경기도 좀 좋아져야 되고 도시도 막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공급하는 데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좀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매출액은 8% 늘었는데 이익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익이 수입해서 오는데 수입한 비용이 비싼 상태에서 수요가 빨리 안 늘어서 가격 증가를 좀 쉽게 못 시킨 거죠. 근데 이제는 가격 증가가 어느 정도 유가도 올라가고 전체 비용도 높아지 가격 증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걸로 보여요. 실정은 좀 개선되니까 또한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 도시 가스 보급률도 뭐 87% 늘린다는 것도 하고 그러면 수요가 좀 공급할 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뭐 구조적으로 큰 성장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거는 지금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죠. 지금은 보시면 이거 거래가 원래 많지 않은 주식이에요. 가스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은 한국가스도 마찬가지 거래가 뭐 SL도 크게 많진 않아요. 꾸준히 배당도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7% 정도 사면 30%죠. 20%죠. 추가적으로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셔서 사놓고 평균당 한 45,000원 이하로 가면 뭐 더 사서 하면 수익은 좀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당장 가스나 유가라든지 이런 게 급락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고요. 원래는 제가 하반기 전망할 때는 10월 하순이나 말부터는 유가도 추세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공급의 차질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정도부터 내려가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큰 흐름은 이 에너지라든지 이건 성장하지는 못하거든요.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수요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가스 공급할 때가 많아져야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가는데 그러지 않고는 기술적인 매매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주식도 매물대가 55,000원부터 58,000원까지 62,000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9,000원에 샀으니까 늦게 사신 거죠. 주식을
좀 늦게. 이 종목을 살 때는 46,000원 정도에 돌파할 때 사주면 안전한 가격대예요. 손해 안 보는 가격대. 그래서 주식은 이제 올라갈 때 남들보다 먼저 좀 사놓고 기다리는 습관이 좀 좋지 않을까 살 때. 지금은 이제 보였다. 추가 매수는 46,000원 정도 오면 추가 17% 매수해서 다시 목표가는 59,000원입니다. 그렇게 오시면 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원이었습니다. 45,000원 이하에서 단가 낮추면서 한 20%까지는 비중을 조금 채워도 괜찮겠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있어 59,000원 본전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꼭 수익 보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참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때 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또 우리 눈에는 그게 또 그 시기에는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저희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 한번 매수해볼까라고 고민하신다면 매수하기 전에 그 타이밍 꼭 저희와 함께 진단해보시고 출발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네이버 TV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9만 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세계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이고 이게 계속 모아서 100%가 됐을지 그 사연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좌를 꽉 채우셨습니다. 이 신세계가 과연 이 시청자님의 계좌에 정말 좋은 세계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신세계는 아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일찍 그냥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100%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성격이 아싸라신 분은 이제 아니면 그런 분이 딱 했다 또 손절도 빨리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100% 사실 때는 정말 미리 공부를 했다가 기본적으로 한 30% 사놓고 있다가 추세가 갈 때 다 질러줄 때 그때라면 기본적으로 파동을 공부하고 시세 시작점 파동 공부해서 어디서 살지를 다 고민하고 난 상태에서 3파 상승이 본격화될 때 그때 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바닥은 여기입니다. 제가 손가락 3개만 아니 5개만 셀 수 있으면 주식은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린데 자 47만 5천 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침체권에 왔잖아요. 2019년도 구조적으로 유통이 소비가 잘 안 되고 소비가 침체됐을 때 유통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면세점도 다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반등은 내려오면 반등을 주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침체권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침체권이 2번이 나오면 완전히 바닥입니다. 기부술적은 3번이 바닥이죠. 그죠?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작년도 9월입니다. 자, 작년도 9월이면 늦어도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고 미리 나는 1년 동안 100% 사면 100% 내가 비중을 산다면 최소한 50%는 수익은 나야만 손절 없이 늘 손절해서 5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돈은 무지하게 벌립니다. 왜냐하면 100% 샀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50% 먹고 계좌가 50%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23만 원, 2만 원대. 그랬으면 지금도 이익입니다. 여기 고점에 못 팔았더라도 20만 대에서 한 5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심 27만이나 여기 팔면 되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소비가 침체되는 거예요. 자, 소비가 침체되면 신세계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비가 침체라는 것은 특히 유통업체나 소비 중심의 쇼핑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해소 관련된 것은 벌써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원래 이 주식은 2018년도 이후부터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원래는 쳐다보면 안 되는데 다행히 워낙 빠진 상태에서 20만 원대까지 초반에 와가지고
그나마 50% 났잖아요. 작년에 부실주 사도 50% 이상 갔어요. 그죠? 이게 살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는 내년에 좋아질 거야. 이제 코로나 없어질 거야. 막 50%니까 다시 30만 갔다 29만 그냥 올인해 버렸어요. 늦었죠. 이 생각은 미리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자, 그래서 손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2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거로 보입니다. 추가 하락은 기정사실이다. 한번 추세가 내려오면 가일권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반드시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옵니다. 지금 장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내년에 뭐 또 해소가 되면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체 해소되면 다시 올라올 걸 보여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2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내년에 저는 본전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하기 쉽지 않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본전할 것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23만 원 뭐 여기서 한 10% 하락은 만약에 장이 더 안 좋고 스태그플래시나 이런 우려가 계속 좀 이어진다면 23만 원도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나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업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다시 28만 5천 원 가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세계 이 코로나 회복세라든지 경제 회복,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최근의 상황에서 신세계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복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신세계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내년 정도의 본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희망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비중이 100%시니까 잘 좀 대응을 하시고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엔드리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450원에 네. 20%요. 알겠습니다. E&D 38,450원 매수가 20%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접근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년 12월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네, 그 목표가랑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37,300원으로 살짝 손실권에 계시긴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고 목표가 세울 수 있을지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왜 내년 12월 달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 2차전지 그 양극재 그 전구체 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 확장도 많이 하고 해서 내년까지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가 내년에 뭐 돼요? 나와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내년까지 가면은 한 50%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50%? 그러면 전고체 관련된 수혜주가 많은데 예. 굳이 소형주에 실적도 잘 안 나오는 거 기업의 실적이 불투명한 소형주를 사셨어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회사에 잘 아세요? 팬이거든요. 네? 박사님 팬이라서 80%는 SDI를 갖고 있어요. 네. 상반기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69%나 줄었네요. 그리고 과거에 2018년 8억 정도, 이 매연 저감장치 촉매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전기차를 하면 매연 저감장치가 필요 없지 않아요? 전기로 돌아가는 게. 이 회사는 그러면 본업은 쉽지 않죠. 세택이 산업 들어가겠지, 그죠? 세택이. 본업은 주로 하는 본업 쪽은 전기차는 매연 안 나오니까 어디다 팔아요? 근데 양극재 다른 쪽에 해서 잘하는 회사들 엄청나게 많은데 경쟁이 있을까요? 매출액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2차전지 종목 1등주들을 또 숱하게 많는데 왜 나만 내가 돈이 적어요? 투자금 적으신가요? 적으면 소형주 가서 벌까 이거
바꾸셔야 돼요. 1등주로 가셔야 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장이 폭락해도 1등주들은 그냥 올라가 있잖아요. 양극재 1등, LNF, 에코BM 끝없이 올랐잖아요. 그죠? 굳이 나는 돈이 적다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분도. 난 돈이 몇백만 원, 몇천밖에 안 되니까 몇천 원짜리 아니면 나만 아는 소형주 뭔가 거기에 빠져서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돈, 자금력이 있어야 뭔가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 성장한 산업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앞서 나가든지 경쟁력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형사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업황이 좋고 하더라도 계속 돈 있는 대기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돈 된다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쟁력 잃어가서 결국은 소형주는 테마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장기 투자 금지시키시고요. 물론 뭐 업황이 좋아져 여러 가지 한다면 50% 올라갈 수 있지만 800원짜리가 4만 원 왔어요? 이익도 얼마 안 나오는데 저는 보기에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전체 시장도 보시면 그렇죠. 이제 작년에는 뭐 좀 몇백 원짜리 막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오니까 와 이렇게 올라갔네. 그럼 앞으로 또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이익까지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시장도 나빠지고 전부 다 2차 전지도 빠지고 다 빠지면 이제 이게 만약에 탈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거래가 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중은 20% 초과는 더 이상 사지 마시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39,000원입니다. 목표가 39,000원 드리고 손절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36,000원. 손절가 만약 손절선 붕괴하면 절반 매도하시고 내년까지 들고 가는 거 금지시키겠습니다. 네. 자, E&D 조금 종목이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36,000원도 꼭 잘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E&D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벌써 9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계속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킴엘리샤베님, 동방박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세요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날씨가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여러분들도 또 이 코로나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게시판에서 OJH6587님, DB하이텍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오늘의 종가는 현재가는 55,500원입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만 원대에서 최근에 장중에는 5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DB하이텍 접근을 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네, DB하이텍 하니까 제가 2010년도에 DB하이텍과 결혼한 종목이에요. 10년 전에. 그래서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주식과 결혼해라. 네. 배우자처럼 그런 주식을 사라.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중에 제가 2010년도 5,800원부터 결혼해서 10년간 갖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동방공사 사랑한 종목입니다. 근데 6만 원대 갔을 때 제가 이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투자에 동방마사길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45,000원 정도 이하가면 그때 매집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이 계속되는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추세가 가다가 30% 빠져요. 20, 30%는. 미국에 있는 5대 10개 시가총 상위 10등 안에 있는 종목 애플도 그랬고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300달러 갔다 176달러 갔다 줄게 갔어요. 분할 전에 다 좋은 주식도 3, 4주 빠졌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몰릴 때 막 갔다가 또 돈이 빠지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죠. 아직은 눈치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도 거의 30%대는 빠져요. 자, 그러면 74,300원이 최고가니까 30% 빠지면 이거 25,000 정도 빠져야 되죠.
그럼 5만 원 정도인데 이거 결국은 한 40%가 삼성전자가 지금 28% 정도 빠졌으니까 한 35% 30%대 초반은 4배는 빠질 거 보이는 그러면 이 주식도 당연히 삼성전자도 30% 빠지는데 이 주식 30%안 빠질까요? 그쯤에서 38% 정도 40% 빠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4728 한 3만 정도 되죠. 3만 얼마예요? 4만 5천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만 5천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서 만약에 아무 때나 좋은 주식 사도 되는데 그러면 내려가서 더 산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비중을 30% 사던 사놓고 일단 잡아놓고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중 투자는 30% 시작되기 때문에 30% 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한 사고 싶으면 한 10%만 사놓고 이제 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언제 할지 고민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도 7만 4천에서 4만 5천, 3만이니까 한 빠지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장이 정말 폭락하고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러면 3만 3천 원 정도 이하로 가면 그때는 사고 싶은 만큼 다 사시면 자, 끊임없이 실적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이 실적은 좋아져요. 계속 경쟁사 대비해서도 앞으로 더블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밸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3만 2천 정도 왔을 때 다 사시면 되지만 자 3만 2천에 3만 5천에 사면 그 정도 내려갈지 불안하죠. 이 정도까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엄청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4만 5천부터 내려간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만 5천 가면 그때 한 비중 한 20% 실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4만 5천에 샀다. 그러면 9만 원 가면 100%잖아요. 50% 가면 거의 한 7만 4천 원까지 보장되면 거의 6, 7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7만 4,300원은 2021 올해 1월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2년 안에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2년 정도 갖고 있으면 한 5, 60%는 거의 수익이 거의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이 돌파할 걸 보여요. 왜? 사상 최고의 실적은 계속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날로그 반도체 200mm 웨이퍼의 1등 회사고 앞으로 이쪽 분야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4만 5천 이하 그럼 그때부터 좀씩 사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DB하이텍 사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 경쟁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4만 5천 원이 1차적인 접근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7만 원 이상, 9만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B하이텍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하늘빼기 나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현대바이오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8,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면서 26,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께서는 이 변동성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실 구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알약으로 이제 먹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알약으로 임상 일상을 신청했다 그러면 3상까지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코로나가 다 해소되고 없을 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테만 거죠. 경구용 치료제. 우리 지금 백신도 아직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료제를 쉽지 않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뭐 그것 때문에 했다 폭락했죠. 또다시. 이게 바로 잘 모르고 주식을 그냥 뉴스만 보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10% 사더라도 1% 사더라도 계속 손실을 보게 됩니다. 테마주는 못 하신 분이죠. 그러면 자, 38,000이니까 그 전에 산 거죠. 그 전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바이오주는 정말 여기 올해는 이제 치료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보유금지선이 47,000 이하는 보유금지예요. 거래가 실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니까
여기서 매도 클라이막스 마지막 매도 입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38,000원 샀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산 거죠. 바이오주는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그것은 실적이 좋고 가격을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보장된 미래의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보장되는 회사는 빠지면 많이 빠지면 산화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주식을 바이오주는 테마에서 어떤 이슈,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실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거의 성공 확률은 신약은 뭐 이런 것도 10%도 안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 9번은 10번 중에 10개 회사 중 9개 회사는 실패하고 1개만 성공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불투명한 거죠. 예, 기업 실적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말 그대로 머니 게임, 돈 갖고 돈 먹는 그런 투자 매매를 스타일인데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갖고 돈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회사가 어떠니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언제 치료제 나오고요. 그러면 계속 남들은 벌써 먹고 나오는데 나는 계속 가지고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하시면 안 되는 쉽지 않은 분들이 그죠. 저는 나오면 신약에는 코로나 치료제 나와서 성공하면 모르겠지. 그러지 않고는 10,000원대로 다시 진입할 걸 보여요. 12,000원까지 진입할 걸 보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끝날수록 가면 갈수록 관련된 위에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사상 고점을 평생 회복하지도 못할 주식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겁나잖아요. 그죠? 물린 거. 그래서 바이오주는 한 12% 정도 손실 나면 비중을 줄일 생각하든지 빨리 뭔가 결단을 해줘야지 계속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30%나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절반 팔고 나중에 내려오면 물 타시든지. 지금은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아요. 경경7월 13까지 뭐 신차했는데도 이렇게 잠깐 하다 내려갔으니까. 요즘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주 화요일도 급락할 때 바이오주가 많이 빠졌어요. 제약주가. 그런데도 폭락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보니까 별거 없고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끝없이 빠지니까 이제 포기한 단계 또 빠져요. 그죠? 공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주는 보면 이 이슈에 따라서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없는 느낌이에요. 많이 올랐다 싶어도 호재 있으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악재가 있으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 지금 당장은 좀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버티기보다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이휘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코엔텍 살펴보겠습니다. 8,930원 매수가, 비중은 30%고요.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정말 차트가 그러네요. 참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8,800원에 머물러 있고요. 코엔텍 움직일까요?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뭐 코로나 전국에서 조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상반기에 실적이 이익이 줄고 매출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해서 폐기물 쪽에 근데 그러면 수혜가 크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작년에 코로나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폐기물 같이 작년 5월까지 막 올라가서 이렇게 6월. 그다음 끝없이 빠져서 안 가잖아요, 그죠? 과거도 이랬던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사람도 자기 성격이 있고요. 잘 안 바뀌어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 똑같아요. 투자 심리고 그 역사도 반복되고 주식도 반복되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기업이 뭐 잠깐 반등하는 기업이 있는데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크게 대기업이나 큰 기업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대다수 기업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박스권. 즉 자기의 레벨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는 늘 중소형주 왔다 갔다 거기서 움직여요.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갔다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확 만들어서 막 폐기물 관련된 막 1등 회사 돼서 엄청 크죠. 그런 회사 같으면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아주 쉽듯이 주식은 더 쉬워요.
대다수 투자자들의 마음만 읽으면 돼요. 그게 심리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올라갔다 내리고. 과거에 맨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올라가면 내려가 안 가잖아요. 끝없이 안 가다가 또 잠깐 올라갔다가 보면 한 2020년도 5월 달에 8월 달에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계속 작년에 코로나 잠깐 이제 또 안 가는 거예요. 밑으로 꺾이고 있네요. 오히려 위험하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하시고 폭락했을 때 사면 물론 수익은 나겠죠. 이익은 뭐 사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특별한 게 없어요. 굳이 내 돈을 여기서 안 가는 움직이지 않다 계속 언젠가 움직이겠죠. 적은 돈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 적은 돈일수록 막 가는 달리는 말을 타시는 게 가장 빠르고 그걸 겁나서 못 타시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탈법 그런 기업에 가서 돈을 묻어놓으면 엄청 또 잘 가요. 그죠? 이런 걸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본전이니까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코엔텍 현재는 뭐 뚜렷한 모멘텀도 없고 수혜도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코엔텍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달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엔텍까지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살짝 힌트 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종목은 이제 요즘은 이제 금리 인상기인데 물론 금통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했지만 다음달 네. 올릴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앞으로 인플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걷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가 여러분 아주 좋은 수혜주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이 장에서도 돈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진짜 다들 돈 벌자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항상 주식이 가장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들까지 꼭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의 신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투자의 신에서 쏠쏠한 정보까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